제가 사실 고시원 이 수업 이제 그 서 대표님 강의를 듣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시간이랑 돈인데요. 사실 우리가 직접 3, 40개 매물을 보면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3, 40개를 보는 동안 시장에서는 좋은 매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좋은 매물을 빨리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돈인데요. 아마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동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던 인터넷상의 부동산에서 우연하게 같은 매물을 추천을 받았었고요. 그때 두 부동산 간의 가격 차이가 정확히 1,000만 원이 더 났고, 인터넷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부동산이 1,000만 원을 더 높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공개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격을 책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은 2기 수강생 분 중에 3주차 때 계약을 하시고 5주차 때 원장님이 된 분과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스마일 핏이 안 나갑니다. 네. 얼굴 그대로 나갈 거고. 네. 이제 원장님이 되셨어요. 수강 기간 안에 지금 원장님이 되신 분이 오늘 기준으로 3분. 다음 주까지 하면 한 6, 7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두 분 중에 최초로 원장님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거가 막상 이뤄졌는데 네. 첫날부터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첫날에 인수 받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나요? 앞에 우리 또 수강생 인터뷰 하신 분이 이제 그걸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잠금 앞두고 계시니까. 네. 한번 이제 같이 설명할 겸 영상으로 좀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잔금일이라고 해서 그 계약이 진행됐던 날에는 사실 저는 그날 이제 오후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첫날부터 가지는 않았었고요. 네. 다음 날부터 가서 이제 진행이 됐던 일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모든 연락처를 사장님의 고시원 원장님의 연락처로 바꾸는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명의 변경 얘기하는 건가요? 명의 변경보다는 네. 이제 네이버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나 약간 이런 그 입실자들이 네. 고시원을 찾을 때 전화번호로 다 연락을 하는데 네. 기존 원장님 연락처에서 이제 변경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원장이 된 본인의 번호로 전부 변경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실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네. 이런 시설들의 문제가 있는지 네. 전체적인 점검이 첫날 정도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날 인수 받을 때 정신 없죠? 네, 아침부터 갔었는데요. 몇 시에 도착을 했나요, 현장에? 잔금은 보통 현장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11시쯤 갔나요? 저는 사실 좀 특이했던 게 네. 건물주 이제 임대인 분이 현장으로 오지 못하겠다고 했어서 오전 10시에 해당 부동산에서 만났었고요. 이것도 변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먼저 끝내고 네. 그 뒤에 이제 전 원장님이 오셔서 네. 인수인계 이제 잔금, 네. 네, 고시원 잔금, 권리잔금.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약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갔다가 인천에 있는 고시원으로 다시 간 거죠. 맞습니다. 그죠? 이제 네. 잔금 계약은 부동산에서 치르고 네. 인천에 있는 해당 고시원으로 이동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원장님과 제가 페어로 모든 이제 사업 이제 폐업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증을 이제 발급받는 거 네. 그리고 도시가스 KT 모든 것들의 명의 변경을 전 원장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일날 했나요? 예, 당일날 저는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전 원장님이 사실 사시는 곳이 경기도 의왕이셨어요. 네. 제가 지금 고시원을 운영하는 곳은 인천이기 때문에 네. 당일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올라오기가 좀 번거로운 상황이셨고 그래서 본인도 당일날 전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룸이죠, 다. 네, 개별 에어컨 있고요. 맞습니다. 방 몇 개인가요? 방 30개 30개. 사무실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합금액이 총해서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1억 1,500에 들어갔습니다. 1억 1,500에 들어갔죠. 언제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초반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나요? 지금 현재 만실로 되면 만실로 됐을 네.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400 정도 나오는 데이터 나쁘진 않은데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인수하다 보면 명예병정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시설물 하자도 체크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정신없죠. 어제 저 통화했을 때 이제 몸살 나가지고 네,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마라. 네. 네, 하루는 몸 관리 하시고 해라. 오늘 괜찮아졌어요? 네, 몸은 이제 말끔히 회복이 됐고요. 이제 다시 또 오늘도 청소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근데 몸이 이게 아픈 게 청소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들어갔을 때 운영적으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맞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원장이 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엌에 비둘기가 들어왔고요. 어떻게 들어왔나요, 비둘기가? 예, 저도 모르겠는데 비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비둘기를 한 마리가? 네, 한 마리. 네네. 네. 한 마리를 내쫓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에어컨이 고장났고요. 그리고 실외기가 고장났나요? 아니면 그냥 에어컨 자체가? 내부 에어컨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얼었어요. 그게 이제 벽지를 타고 흐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원장이 된 당일날에 공실 이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신 두 분이 나타나서 네. 공실 개수가 늘어났고요. 그건 내보내면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특이하게 학생들 한 9명을 이렇게 했을 때 전 원장님이 보증금을 100만 원씩 받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물론 이제 권리 계약할 때 받아놨지만 이게 훅 나가는 입장이 생기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부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뭐 부모님하고 좀 다투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이제 계약상에서는 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이 된 지 이틀 차 만에 부모님들이 이제 법대로 진행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외에도 이제 다른 학생들이 또 밤에 이제 외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고시원으로 데리고 들어온다거나 네. 이제 냉장고에 자기의 닭가슴살이 아닌데 닭가슴살과 닭고기를 먹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도난 사태까지 발생을 하면서 4일밖에 안 됐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 스트레스 아버지하고 뭐 다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가 왔어요. 그죠?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인 만큼 좀 긍정적인 기운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고시원 원장이라는 입장보다는 그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해결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계약 조건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퇴실을 희망했던 학생들에게는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퇴실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문제가 그래도 훨씬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절대 부정이 긍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면 줄다리 하고 있으면 병나요, 병. 맞습니다. 일단 처리하고 다시 방을 드리는 부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방구도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셨고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조금 더 금액이 예산이 조금 더 있었는데 제가 조금 1억 초반대 물건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네. 이제 곧 2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냐면 휴강 1주차인가요? 2주차 때 퇴사했잖아요. 맞습니다. 몇 주차 때 퇴사를 했죠? 사실은 공식적으로 퇴사가 진행됐던 게 네. 이제 수업하고 한 2주차 정도 됐을 때가 저의 공식적인 퇴사일이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퇴사를 결심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월급쟁이 생활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좀 있었는데 또 우연히 또 저희 팀에서도 저희 부장님 한 분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고민이 사실 많이 있다가 지금은 제가 맞벌이인데 네. 이제 2명 중에 1명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른 1명이 바깥 생활을 좀 준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명예퇴직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와이프와 이제 긴 면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원장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용기를 되게 많이 낸 거예요. 입사도 용기고 퇴사도 용기고
창업도 용기예요. 그죠? 병현님 용기를 많이 냈는데 왜 그럼 고시원 창업을 생각한 건가요? 종목들이 많았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다양하게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고시원 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됐고 네. 수익률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믿기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책과 유튜브와 강의들을 저도 이전에 많이 듣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최소한 한두 달 내에는 이제 월급의 70~80% 정도의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가 저의 목적이었는데 네. 고시원 창업이 그런 저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고시원 창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4일차 됐지만 뭐 여러 경험 다 밑거름이 될 겁니다. 네. 비둘기 들어왔는지 몰랐네. 아, 네. 일단 평화의 상징이 들어온 아, 거예요. 예. 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네. 성현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강이 오늘 6주차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네. 이미 6시 조금 넘었는데 7시부터 시작하겠지만 이 수강에 대해서 뭐 저번에 몇 분하고 이제 수강생 중에 촬영을 해서 했지만 네. 이 우리 26명 분위기 그리고 또 뭐 3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네.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사실 강의를 들을 때 이 정도로 많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실지는 사실 몰랐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더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도 굉장히 열의가 크셨고요.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3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중에서는 가장 많은 8명이었는데 이제 조장님이 이제 추후에 더 좋은 물건을 계약을 하시겠지만 이제 조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완료를 하면서 이제 그 저희 조끼리도 앞으로 이제 원장님들 간의 네트워크로 더 끈끈하게 다져지면서 또 많은 협업을 해 나가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3조끼리도 그때 회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일하게. 네.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이제 그 전까지는 개인사를 솔직히 다들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고시원이라는 길에 들어서게 됐고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또 각자가 바라보는 이제 수익률이나 아니면 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시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서로 도와줄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성현님이 직접적으로 이 수강을 통해서 배우거나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할 거거나 할 예정인 분들한테 이 고시원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시원 이 수업 이제 그 서 대표님 강의를 듣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시간이랑 돈인데요. 사실 우리가 직접 30~40개 매물을 보면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30~40개를 보는 동안 시장에서는 좋은 매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좋은 매물을 빨리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돈인데요. 아마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동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던 인터넷상의 부동산에서 우연하게 같은 매물을 추천을 받았었고요. 그때 두 부동산 간의 가격 차이가 정확히 1,000만 원이 더 났고 인터넷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부동산이 1,000만 원을 더 높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공개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격을 책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알았었던 그 시점에 이미 수강료를 전부 회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본인의 노력도 또 이런 정성도 물론 좋지만 시장을 공개적으로 알고 계신 분의 네트워크를 잡고 가는 게 네.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나중에 또 운영하시면서 2개 하시거나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